대홍수 사건 사실적인 증거는 남극의 얼음이다. 남극의 그 큰 얼음 덩어리 덕분에 땅이 그 무거운 얼음에 짓눌려 가라앉아 있다고도 하더라. 그거 알아? 남극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60m가량 높아진대. 예전에 말이야, 신이 인간들을 멸하기 위해 대홍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도 생겨난 거잖아. 그때 그 모든 것을 물에 잠기게 했던 그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나온 바로는 지구 밖은 우주가 아니라 물속 궁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궁창 찾아보니 물과 물을 나눔으로써 생성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하늘이라고 하네. 자, 그러면 그때 인간을 멸하기 위해 사용한 물은 지구 밖에서 끌어다 쓴 걸까? 그래서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된 걸까? 다시 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했다고 보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지 않았을까? 물을 끌어다 쓴 것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물 빼낼 때 수많은 것들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갈 텐데, 신이란 존재는 지구를 신경 쓰겠으나 지구 밖 생태계 또한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써서 지구 내부로 들인 물을 굳이 다시 지구 밖으로 내보낸다? 만약에 말이야, 또다시 인간을 멸하기 위해 그 물을 어딘가에 쟁여두기로 그랬다면 지구 밖이 아니라 어디 한 곳으로 그 많은 물들을 몰아다가 고체화시키는 게 지구 밖으로 다시 물을 내보내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자, 괴소리 시작해볼게. 자신들의 과학력과 영생을 위해 필수 요소인 금을 언제나 채취하기 위해 여러 행성을 떠돌았던 고대 외계 종족은 원시적 지구별에 찾아와 인간들의 조상격인 유인원을 강제 진화시켜 노예 삼아 금 채취하는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그렇게 원활하게 금 채취가 이루어졌고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 챙겼기에 이제 지구별을 떠날 때가 다가왔는데, 이때 인간들의 수가 너무 많아진 상태였고 신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 그런 부족한 상황이라 인구수도 줄이고 신에 대한 두려움을 무의식에 심어주기 위해 지구 밖 궁창 밖에서 물을 끌어와 인간들 대다수를 멸하게 되었고, 언제 또다시 인간이라는 종족이 필요할지 모르기에 소수의 생물들과 인간 몇몇은 살려두게 되었지. 이때 일어난 대홍수 사태, 한참을 그렇게 물에 잠기게끔 하였으며 신들이 떠날 시기가 다가와서야 궁창에서 끌어온 그 많은 물을 얼리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렇게 얼음들을 몰아놓은 곳이 남극 그리고 북극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꼭 지구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고 또 다른 행성에서의 금 채취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생명체들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는데, 과거 신이라는 종족의 실수로 인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종족을 진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며 그게 인간종이었어. 예전에 신들의 모습과 비슷한 노예들을 양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는 문어와 비슷한 모습이었고 그 노예들은 지능 또한 뛰어났으나 인간의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고, 금 채취 시 그들의 초능력을 활용하여 인간 100명이 필요한 작업을 혼자서도 가능한 그런 능력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 금 채취는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신들은 그 행성을 떠날 시기가 된 거야. 그 행성은 지구보다 물이 많은 상태, 대부분의 생물은 물에 의존하여 살아갔고, 이 물이 많은 곳에 노예와 앞으로 진화의 싹이 보이는 종들의 수를 조절하고 공포심을 불러넣기 위해 궁창 밖에 물을 끌어다 썼으니, 이때 궁창 밖으로 넘어온 외부 존재들과 진화된 문어족의 조우로 인해 새로운 종이 탄생하여 그들을 만든 조물주의 버금갈 능력을 가진 문어종족의 후손이 탄생. 이 사태가 벌어져 쿠툴루 신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신의 종족과 그나마 유전자 배열이 비슷했던 문어족과 궁창 밖에서 넘어온, 어쩌면 신의 종족과 너무도 비슷한 종족들이 그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니, 이때 행성의 밖에서 밀려온 그 물은 문어족이 적응하기에 너무도 쓰디쓴 그런 성분이 많이 있었고
신들은 그렇게 수많은 노예들을 학살했으며 물론 이에 적응한 노예들도 있었으니 이방인과 문어족의 이종이 태어나 이 오염된 물에 충분히 적응하여 행성 밖 궁창 밖의 물에서도 적응할 능력을 가진 뛰어난 신종족이 탄생하는 상황이었다. 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신문어종족이 궁창 밖의 물속에서 자신들만의 기지를 만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 행성에 이 문어종족이 들어가 개척하는 상황이 되었고, 신의 종족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 그런 신의 종족은 또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이지, 이곳에서 금을 다 채취하고 물로 이 종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때 궁창의 틈을 벌려 그 쓰디쓴 물을 지구 행성으로 끌어들이는 그때 문어종족 몇몇이 자신들의 애완동물과 잠수함을 타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신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물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와중에 문어족은 신들의 눈을 피해 바다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어. 이때 문어족에게 문제가 발생이 된 게 너무 오랫동안 궁창 밖 물속 환경에 익숙해진 상황이라 지구 내부의 바닷물과 상성이 맞지 않았고, 이에 놀란 문어족은 궁창 밖에서 넘어온 물속에만 있으려 노력했지. 신들은 지구 행성의 대부분의 생물들을 멸한 이후 궁창 밖에서 끌어온 물들을 얼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빠져나가지 못한 문어족과 그의 부하 생물체, 그렇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되어 그 속에 갇히게 된다. 지구에 남아있는 거대한 얼음 속에는 문어종족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들은 그 쓰디쓴 물에서 자라왔으니 그 내부는 어쩌면 그들이 가장 생활하기 적합한 곳일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그 두꺼운 얼음 속에서 생존하다가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사태 발생하여 꾸준히 얼음벽을 뚫는 노력은 쉬지 않고 해왔기에 한참이 지나서야 이 지구 땅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지. 흔히들 보는 UFO는 문어족이 발전시킨 존재. 흔히들 발견되는 UFO의 모습은 문어족이 발전시킨 형태. 원래는 물속에서 다니는 그런 편한 모습이었으나 지구 행성의 대기에 맞게끔 조정하였고, 그렇게 인간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월등한 과학력으로 인간들 틈에 살아가는 그들. 일반 바닷속이나 인간들이 숨쉬는 공기 중에 생활하려면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고, 때되면 궁창에서 넘어온 그 쓴 물이 필요했던 문어족은 주기적으로 그 추운 곳 남극과 북극으로 넘어가 자신들의 기지를 찾게 되었으니, 그래서 남극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 뭐다 음모론이 많았던 것 같아. 지구상의 지성체에는 인간만이 있다고 착각하는 우매한 원숭이들, 바닷속 생물체 중 형태의 진화에서 밀린 고래들이 있었는데, 물속 생명체에 더 친밀감을 느끼는 문어족은 이 땅의 지배자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모양이다. 문어족의 컨트롤로 인해 서로 소통까지 가능해진 고래들은 문어족을 호위하며 바다에 나오는 인간들의 동태를 감시하며 문어족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 지구별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물속 생명체는 번성하게 되었고, 이 고래들에게 함부로 하는 인간들이 사는 그 땅에는 저주, 질병, 비슷한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의 침략, 방사능에 대한 문제, 이런 모종의 사건의 배후에는 문어종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또 언제 이 지구 행성이 물에 뒤덮일지 모를 위험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간. 신의 종족이 떠나간 이 지구 행성은 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인간들에게 분노한 문어종족에 의해 또다시 물로 뒤덮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될런지, 신의 종족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그냥 문어족은 기다려줄지 모를 일이었다. 자꾸만 빙하가 녹고 있다. 문어족은 궁창에서 넘어온 그 물, 쓰디쓴 물이 얼은 형태, 남극의 그 얼음들을 자꾸 녹이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그들 또한 번식했기에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궁창 밖에서 그 쓰디쓴 물의 양도 늘려가야 하니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남극의 빙하는 녹아내릴지 모를 일이다. 바닷속의 각종 괴물들과 고래들, 그리고 고대 인어족과의 결탁하여 인류를 지워버릴지 모를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기고 있을지, 지구온난화다, 기후변화다 하여
남극의 빙하가 녹는다고 하는데 누군가의 조작으로 인해 그 쓰디쓴 물의 필요로 인해 그리고 이 땅의 정화를 위해 애쓴다는 그 집단이 문어족과 손을 잡고 더 빠른 속도로 빙하를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남극의 얼음은 바닷물이 아니라고 하길래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오시님의 생각이 참 궁금하네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촬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